한약재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의신문에 그 7년 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술은 한약재에서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죠. 아주 오래된 신롱본초경에서부터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약용 부위는 그 뿌리입니다. 약성가를 보면은 습비를 제거한다, 보정 강조한다, 그 어열, 태약 어열을 내리게 한다, 뭐 등등 해서 효능에서 보면은 습비에 거풍습이죠. 보정 강조계, 강근골에, 활렬 거에. 그래서 효능이 세 가지 효능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약재 상태에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술의 한약재 이름은 그 줄기 마디 모양이 소의 무릎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줄기 마디 모양이요. 원문에 보면 줄기에는 마디가 있는데 소의 무릎과 비슷하다. 따라서 그 이름을 붙였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에 보면은 단생 초본이 우술 종류의 뿌리를 건조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쇠무릎이 있죠. 아킬란티스 자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토우술이라고 얘기하는 종류입니다.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회우술, 중국산 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 이제 중국 시장에 보면은 천우술, 마우술에서 다른 우술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우술로 한국에 사용되고 있는 건 아킬란티스 속에 속하는 거고요. 또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종류 중에는 샤추라 속에 속해서 이 종류가 완전히 그 다른 기원종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쇠무릎은 한국과 중국에 고루 분포하지요. 회우술은요, 비덴타타는 중국의 동북 내몽골을 제외한 중국 강지에 분포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남성이 주사음지입니다. 그래서 한약재 이름 중에 이렇게 휘자가 들어있는 거, 대표적으로 회경 지역에 하남성의 회경 지역을 가장 대표 약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4대 회약이라는 게 있죠. 회경 지역의 그 대표적인 약재 4대 회약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가 이제 이름도 회경지왕이라는 지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술이 있고요. 회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산약, 그 다음에 백지.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중국의 4대 회약에 속하는데 우술이 이제 회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타로 이제 그 사천을 뭐 주로 많이 한다 그래서 천우술, 또 캐피타타는 마우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우술은 약효의 차이에서 아까 그 약성가에서 이야기했듯이 3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4개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기준이 보면 생으로 쓰는 거하고 술로 쪘을 때하고의 구분을 하는 게 우선 맞습니다. 생으로 쓰게 되면 활렬 거와 거풍습하고 주증을 하면은 이제 보하는 효력으로 바꿔진다.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그 수치에 따른 약효 차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 문헌적인 근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종에 따른 차이입니다. 토우술과 회우술과 천우술과 마우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효능이 달라요. 효능이 다르는데 우리 토우술은 청열에 관계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활렬 거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천우술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거풍습으로 가게 되면 마우술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간신시키는 것으로 하게 되면 회우술이 되겠습니다. 술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토우술과 회우술 그래서 이 구분을 이제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할 거냐 이건 들어오지는 않지만은요. 한국에서의 유사품, 유통품 두 종이 활용 권장하게 되면 토우술은 생용을 해서 거풍습, 청열해도 활렬거 여기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회우술은 거풍습에서 강근골시키는 요 부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표치, 본치. 뭐 아까 그 수치로 말하면 이건 생용,
요건 주중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술류의 약효상의 차이를 그 이론적인 근거를 총 정리한 내용입니다. 토우술, 효우술, 천우술, 마우술. 그래서 이게 청열, 활열, 거풍습, 거풍습, 강근골시키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이론적인 근거를 외에는 효우술 종류에 대한 거를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술의 이 자연 상태의 감별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중국에서도 일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아키란테 자포니까 우리 소무룹이라고 하는 거의 그 특징은요, 유형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데, 먼저 쇠무릎과 그 회우술이요, 비덴타타와 자포니카의 차이점을 보면 요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뿌리가 보면은 잔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우술은요. 그 다음에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꽃대가 깁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대부분의 쇠무릎 종류의 다 특징인 마디가 이렇게 쇠무릎 모양으로, 더 큰 거는 이렇게 아주 통통하게 마디 모양을 형성을 한 거가 뚜렷한 거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요 그 기생충이 거기에 그 안에 기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라놓고 보면 이제 가을에 모든 줄기가 말랐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몸통에 마디가 있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쇠무릎의 그 잎 모양입니다. 타원형이고요. 열매는 보면 피치명으로 광택이 나지요. 자, 회우술입니다. 아키란테스 비덴타타요. 이거는 이렇게 뿌리가 직근인 거가 첫 번째 구분점입니다. 두 번째,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꽃대가 길질 않습니다. 꽃대가 긴다 하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회오술이나 우술이나 사각형인 거, 잎 모양도 비슷한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오술 경우에는 잎 뒷면에 보면은 털이 있습니다. 자포니까 우리 쇠무릎은 없는 거에 비해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분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술 종류 중에 홍우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홍우술이라고 이렇게 뿌리가 짙은데 붉은색을 띠고요. 하는 홍우술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회우술 종류입니다. 하나의 품종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잎 뒷면이 이렇게 자색을 띠게 되고요. 뿌리가 홍색을 띠게 되는 품종 수준입니다. 홍우술이라고 약재로 유통되는 거에 있어서 잠깐 보여줍니다. 자, 천우술은요, 꽃이 완전히 다르죠. 꽃이 다냐 복사형화수로 해서 꽃이 덩어리 이제 모형되어 있고요. 줄기는 뿌리는 굵은 직근입니다. 자, 천우술은 특징이 보면은 전부 다 잎 대생하는 건 일반적인 우술 종류 같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털이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천우술을 식물 상태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백색이고요. 말라도 백색입니다. 마우술은 말르면 자갈색을 띠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일부 시장에서 봤던 버들잎 모양으로, 우술과 같이 대생하는 건 맞죠. 근데 버들잎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유엽 우술의 식물 상태의 모습입니다. 식물 형태의 감별 포인트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뿌리가 가느냐, 뿌리가 굵냐. 뿌리가 가는 것 중에서도 우리 자포니까 쇠무릎은 세근이 많고요. 우술 비덴타타는 원주형 직근이고 굵은 편입니다. 아까 꽃이 비교적 길다 그랬죠. 꽃이 비교적 작다고 그랬죠. 그래 구분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식물 자체는 분포도 하지도 않지만 약재 시장에, 중약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하자면 천우술은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털이 굉장히 많고요. 마우술은 털이 그렇게 적고요. 꽃이 마르면 백색이고 다갈색이고, 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술의 길이를 갖고도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인 거는 잎에 털이 많냐 적냐를 갖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약재 상태의 감별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뿌리가 가늘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상대적으로 굵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걸 기준으로 하면 지름 1cm 미만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쇠무릎 경우에는요, 지름이
길어봐야 0.5cm 정도로 해서 가늡니다. 바벨의 회오술은 1cm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죠. 물론 천우술이나 마우술은 더 굵습니다. 훨씬 굵습니다. 여긴 세근이 많고요. 세근이 많고요. 이건 주근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단면을 보면은 쇠무릎은 단면이 각질이죠. 적은 거니까요. 근데 회오술 같은 단면이 각질인데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두 종류가 하나는 국산, 하나는 수입산 해가지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약재 상태에서 구분하는 거는 한번 확인만 하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건 효능 부분에서 어떻게 구분을 했을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천우술과 마우술에 관계된 거는 굵은데 기본적으로 앞에가 위에 첨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거 맛을 보면 맛이 답니다. 마우술은요, 맛을 보면 맛이 맵고 혀가 얼얼해요. 그래서 마비된다 그래서 마우술 그랬거든요. 보다 전문가들 보면 단면이 보면 단면 색깔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약간 적색을 나타내는 걸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이 종류는 이제 유통이 안 되니까는 위에 걸 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쇠무릎의 약재 성상을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주근에 세근이 많고 가늘다 그랬습니다. 단면이 각질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요거를 주된 감별 포인트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더 보완 포인트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가늘죠, 굉장히. 여기 보면 아까 뿌리 줄기 흔적도 보이고요. 요걸 좀 확대를 했습니다. 가는 거가 이렇게 있고요. 자, 단면입니다. 잘랐습니다. 자르게 되면은 각질 모양으로 기름기는 전혀 없습니다. 기름기는 전혀 없고요.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굵지는 않습니다. 확대해서 그런 거죠. 이걸 갖다가 일부러 비틀어 봤습니다. 비틀게 되면 이렇게 섬유질이 많잖아요. 섬유질이 많은 거는 그만큼 각질이 단단해가지고 조잡하고 그렇다는 건 비후 생장이 안 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쇠무릎의 그 약재 상태의 모습입니다. 작지요. 색깔이 황색이죠. 단면에 보면 단면은 이렇게 황백색으로 기름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돼서 사용하는 회우술이요. 회우술은 보면 굵은 편이고 지름이 이렇게 굵고요. 그 다음에 단면이 보면 황갈색으로 각질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단면에 보면은 유관속이 2에서 4륜으로 동심환 모양을 나타내는 거가 있고요. 뭐 세로로 긴 피공 모양 돌기 등등등등을 보조 감별 요인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회우술의 약재 상태의 모습입니다. 잔주름과 전부 다 직근이죠. 전부 다 직근이죠. 굵은 편이죠. 그리고 겉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피공입니다. 피공. 예, 눈에 두드러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회우술에 중국 우술, 수입 우술에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 길쭉한 걸 잘랐기 때문에 모양이 일정하지요. 안쪽 단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단면이 각질이면서도 그 기름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단면의 유관 속에 그 동심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등등등등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이게 유관석입니다. 유관석. 그래서 보통 2에서 4개 바퀴가 있고요. 이걸 이제 동심환이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이 안 됩니다만 천우술, 뒤에 마우술 이거는 굉장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모양이고요. 색깔 자체가 흑갈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이 달고 뒷끝이 이렇게 쓴 거가 이게 대표적인 그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우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이게 천우술입니다. 원기둥 모양이죠. 원기둥 모양이고요. 여기 보면은 세로주름도 많고요. 피공 모양의 돌기도 있고요. 그러나 일정합니다. 밑부분은 약간 뒤틀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우술입니다. 마우술은 맛이 맵고 혀가 얼얼하기 때문에 마우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샤추라
옵시날리스, 그 첨우술, 천우술하고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내부의 색이 약간 적색을 띠는 그런 전문가적인 분류 기준이 있고요. 그러나 아주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맛을 봤을 때 맛이 맵고 혀가 얼얼하다. 그래서 마우술 그렇습니다. 약재 상태의 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단면 모양을 보고 내부가 약간 자색을 띠는 거를 캐치할 수 있을 정도면 상당하게 그 감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세로주름이 많고요. 끝이 이렇게 가늘고 그렇습니다. 우슬류 약재의 감별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상대적으로 가느냐 상대적으로 굵냐 지름 1cm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름 1cm 미만인 경우에 세근이 많냐 주근이 확실하냐를 가지고 두 번째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면에 각질이냐 각질로서 유인하냐 이거를 이제 세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제 뿌리가 굵은 청우술과 마우술의 경우에는 이제 맛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맛이 다냐, 맛이 매고 얼얼하냐를 갖고 기준을 하고요. 조금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단면이 다망색이냐, 적색을 띠냐를 가지고 감별 기준을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슬류 한약재에 대한 관능 감별 기준 요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용되는 쇠무릎과 회우술, 중국산 우술, 보수 수입된 중국산 우술에 대한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세근이 많냐, 가느냐, 주근이 확실하냐, 저기 지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단면에 보면 각질이냐, 각질로서 유인하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두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약재를 한번 감별을 하게 되면은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청우술과 마우술은 맛이 다냐, 혀가 얼얼하냐. 물론 둘 다 상대적으로 굵습니다. 1cm 이상입니다. 더 구체적인 건 단면이 다망색이냐, 약간 적색을 띠냐 등등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종 정리를 하자면 우슬류에 대해서 우리나라 토우슬과 회우슬에 대한 상대적인 사성 혹은 보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준을 잡으면 되고요. 약재를 거기에 맞춰서 구분하면 될 겁니다. 혼약재의 그 강의는 약재 상태 감별을 주로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요 해당 한약재의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 상태의 감별, 약재 상태의 감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 포라메디카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술에 대한 약재 상태의 감별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